이상하다.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보자. 지금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x가 0이고 x가 2가 있어서 두 개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니? 그거 이거잖아, 이거. x좌표 0이고 2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 지금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다시 한번 돌아볼래? 여기서는 점의 개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지? 네. 근데 방금 그 시선이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로 넘어오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안 보고 그냥 이거 기울기 0이 되는 점을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나? 갑자기 시선이 좀 약간 다르게 꽂혀버린 것 같거든. 여기 주변 보면은 혹시 다 그렇게 나온 건 아닌가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 우리가 이걸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사람이 이제 개념을 배웠고 알고는 있는데 자꾸 개념이 다른 개념이랑 자꾸 이렇게 싹싹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부분이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걸 눈치를 채는 거지. 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도 혹시 그런 건 아니야? x가 1이고 3이니까 1일 때 0이고 3일 때 4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x축이 어디쯤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기선 다 그렇게 한 걸로 보여. x축이 확실히 어디쯤 있구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그 라인이 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좀 뭔가 마음이 바뀐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에서도 1과 3에서 0이 되는 거는 알죠?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야. 1과 3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0 써놓은 거 y좌표 맞아? 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됐겠지. 그걸 보고 그러면 교점이 두 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제일 좋아. 이거는 되게 괜찮은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안 한 거 같거든. 됐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놓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여기 도형 나오는 거 여기 두 개 다시 설명해 한 번 더 할까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되는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도형이 여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방정식은 주셔야 돼. 이거마저 안 주시면 우리가 좀 다른 힌트 없나 찾아야 되지만 이 단원에서 다 주시는 걸로. 이 점의 좌표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려면은 이 분홍색 점의 좌표를 일단 상상을 해야 돼. A다. 이제 사실 A, 0인데 줄여서 이제 X좌표가 A다. 그럼 X좌표는 A고 Y좌표는 9 빼기 A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9 빼기 A의 제곱이고요. 그런데 완전한 밑변의 길이는 A가 두 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밑변의 길이는 이 A고 높이는 9 빼기 A의 제곱이면 이게 넓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까지. 내 생각 좀 빠르니? 그 높이가 빼기 A인 게 이게 Y좌표가 있잖아. 이 파란 점의 X축에서부터의 높이가 Y좌표라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네, 평소에. 그건 아는데 Y좌표가 빼기 A제곱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여기 식이 9 빼기 A제곱이 9 빼기 X제곱이라서 X좌표가 들어오면 9 빼기 X제곱하면 Y좌표가 나온다고 써있어. 그래서 Y좌표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아니,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 치면 X좌표가 X일 때 이걸 계산하면 Y좌표가 나온다. 즉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Y좌표다 라고 말하는 거고, A가 들어가면 A제곱 A 더하기 1이 Y좌표인 거고, 3이 들어가면 9, 3, 1 더한 게 Y좌표인 거고, 그런 거죠.
괜찮았니? 네. 예, 이런 이제 습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fx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fx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fx라고 했고 x로 된 식이자 y 좌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에서 x, fx라고 쓰기도 한다 라는 거를 강조했었던 거지.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어휘를 모르진 않는데 어휘를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걸 알아듣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서로 맞춰가요.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니까 그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해야 되거든. 요거가 되기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연습을 해 나가기도 하고. 자, 그럼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다에 좀 다른 의견은 없는 거야? 네. 음.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a의 세제곱 18a라고 해가지고 넓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넓이가 3차식이 이렇게 되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된 이런 느낌이 아니겠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정확한 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을 하고 6a 제곱 이렇게 되고 a는 그럼 이제 플러스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니까 진짜 두 개 있고 요번에 예상대로 잘 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최대와 최소에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이 그림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그건 S의 즉 넓이의 최대나 최소가 되는 거야. 이 점의 Y좌표는 전부 다 S 값이거든. 이 점의 X좌표는 전부 다 A 값이고 A라는 거는 0,0에서부터의 길이 이렇게 뻗어 나온 거거든. 근데 이제 한계는 있지. 이 식의 X절표는 여기 3이에요. Y절표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니까 A가 가봤자 3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문제마다 계속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좀 필요해 이제 앞으로. 이런 판단은 스스로 그림 보면서 하는 거야. A가 0보다 크고 3보단 작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해주고 그러면 3이 어디쯤인지 알겠지. 한 이쯤 어딘가 있겠지. 뭐 나도 잘 모르겠다. 0은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란 얘기구나. 이거 덕분에. 저거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가를 정해주는 의미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면 돼. 아무튼 여기가 제일 높겠네. 그럼 루트 3일 때가 넓이가 제일 커지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해석의 능력이거든. 결국 이걸 이렇게 읽어냈다는 거지. 독해를 해냈다는 거야. 알아들었다. 이제 상황 이해했다. 거기서 이제 이해라는 감정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답을 맞췄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사실 점수는 나오는데 그 이해가 됐다고 말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 그런 이상한 상황은 너만 느낄 수 있거든. 너가 이제 양심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럴 때는 꼭 같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고 남들은 답을 맞추면 이해했다고 믿어주기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이에 갭이 있어 실제로는. 그래서 답을 매겨서 많은 모르는 것들을 따로 조금 더 배워야 돼요. 됐나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적용하면 돼. 이거 풀이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단다. 얘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점 P를 이제 모르면 이제 이 X 좌표 H 쪽을 A로 놓고 이제 A 곱하기 A 빼기 4의 제곱으로 Y 좌표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기분이고 요것도 오늘 요것도 다 할게 이제 184쪽에 24번 네모를 이렇게 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이제 보조선 이렇게 그려서 귀퉁이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이 되도록 자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 거기 적혀 있어서 그거 보고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항상 읽기는 열심히 해야 돼. 읽기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좀 너무 그 오피셜하게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좀 읽기 어려운 게 있거든. 속으로는 읽기 편하게 바꾼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그런 어색한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가 보고서 속으로 편하게 이렇게 좀 바꿔놓는 그런 재능을 좀 발휘를 해주면 좋겠어. 너무 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얼마나 잘라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일단 X만큼씩 자르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게. 그럼 여기가 길이가 30-2x이죠? 여기의 길이도 30-2x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자를 이렇게 다시 접으면은 이렇게 상자가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너도 그런 생각이니? 접으면? 접은 게 상상이 좀 안 가니? 이 부분을 버린다 이거야. 버려. 이 부분을 버리면 이 녹색 부분 있지, 그지? 네. 이런 부분이 접히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벽이 되는 걸로. 이쪽 녹색 부분도 접히면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여기가 x 맞겠네. 거기가 요런 데야, 요런 데 x의 길이 접혀서 올라오는 곳.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게 30-2. 그럼 이쪽의 길이는 30 역시 이쪽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피라는 거는 이제 볼륨이라고 하고 x 30-2x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지. 네. 혹시 여기까지는 식이 나온 건가? 아니면 이걸 만드는 과정이 잘 안 됐던 거? 아니요. 아, 여기까지는 잘 됐고. 그럼 아무 문제가 구하는 없대. 공식은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 네. 이것도 알고 있고? 네. 오케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걸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이것도 다 잘 됐고, 그지? 이것도 잘 됐다. 그럼 어디서 막힌 게 있을 거 아니야?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 이 두 단계는 아니니까 계산하다가 그냥 뭐가 잘 안 됐어? 아니요. 계속 얘기해봐. 여기에 높이를 몰랐어요. 아, 또 여기 높이를? 네. 알겠다. 그럼 2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이해가 잘 됐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이거구나라고 인지가 되거든. 하나가 좀 빠진 거지. 이런 부분. 요거는 뭘 연습해야 될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될 건 아니고 사실은 좀 잘은 모르겠어.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내가 제일 권장하는 건 놀이 같은 거야. 자꾸 뜯어보고 맞춰보고 좀 많이 놀아야 돼. 근데 뭐 이렇게 돈 내고 놀 필요도 없고 뭐 집에 있는 다 뜯어보고 망가진 거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이게 입체를 다루어 본 사람은 입체를 잘 인지 능력이 좀 좋아지게 돼 있거든. 근데 되게 이제 좀 힘든 거는 문제집엔 입체가 나와 있는데 나는 입체를 이렇게 많이 만져보거나 다뤄보질 못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이 부분에 재능이 조금 떨어져. 근데 게다가 경험조차 별로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살짝 경험을 좀 만들어 가면은 혹시나 부족했던 재능 같은 게 조금은 보완이 될 수는 있거든. 근데 문제를 푼다는 것도 하여튼간 이쪽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경험치가 향상되면서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이렇구나 안 해봐도 금방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능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야.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거든. 근데 많이 놀아봤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족함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구나 그냥 오늘 이렇게만 좀 알아놓고 잠깐 아가 좀 빠졌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그다음에 얘네들도 그럼 그와 같은 원리로 간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25번 같은 이제 진짜 입체잖아. 이 기하와 벡터가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거거든. 사실 계산은 부피 구하고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 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입체가 내 입체를 어떻게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감잡기가 어렵다. 약간 이런 기분이 더 많아. 사실은. 내가 보고 있지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기분. 자, 그럼 이제 요령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요령은 좀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이런 어떤 입체가 입체 도형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 이렇게 깡통이 이제 꽃갈콘 같은 저런 원뿔 모양에 들어있어.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봐야 돼. 완전히 옆에서 똑바로 쳐다보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좀 비틀었지, 그지? 그래서 이 바닥, 둥글게 돌아간 바닥 있지? 바닥이 내 시선에 딱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거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보조선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선이야. 생각 도움이 되면 뭐 아무 선이든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여기 요 자리가 여기로 이렇게 나타난다. 네. 여기가 반지름 자리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R이라고 하자 그냥. 이 밑에도 R이겠지 뭐. 네. 필요하지 않아서 일단 그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높이가 18이고 반지름이 3이래요. 진짜 반지름은 3이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네, 높이는 18이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이거랑 똑같을걸? 네. 맞나? 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몇 대면? 1일 때 6, 6배지, 그치? 6배야.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도 6R이겠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제일 큰, 이제 시작이거든. 이게 이게 서로 닮음인 거예요? 닮음인지 아닌지 한번 천천히 봐봐. 쌤이 얘기하기 전에 닮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을 너가 이제 알고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닮음인지 아닌지 뭐로 판단하자고 우리가 했었더라. 배운 거 기억해보고. 그 양변과 각 우리 영어로 얘기할까? AS 그 SLA.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닮음이거든? 네. 너가 보기엔 어디 걸리는 것 같은지 한번 천천히 봐봐. 정보는 여기가 R이라는 것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8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 두 개로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 길이가 문자로 나와버렸으니 길이. 각은 어때? 각. 그 끝각 네 거기 뭐 측각.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도 서로 똑같을까? 네. 왜 똑같으지? 그 직각하고 양극각을 180도에서 직각하고 양극각 더한 걸 빼면은 응. 일각이 나오고. 요거 양극각이라고 지금 불렀니? 이거 말하는 건가? 너가 말한 단어가 뭘 말하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니? 좋아. 그럼 이해는 할게. 근데 이 단어는 적합하진 않아. 좀 위에 있다고 말을 하든가 오른쪽에 있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동그란 각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양쪽 끝이라는 건 진짜 양쪽의 끝을 이렇게 말하거든. 저 말은 여기서 어울리진 않아. 알겠어. 이쪽 끝에 있는 각이고 당연히 그럼 이거 두 개 서로 똑같으니까 나머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할게. 그 닮음의 증거가 있잖아. 그걸 보고 쌤이 판단한 거야. 이제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고. 너가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걸 자꾸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증거 있으니까 믿어도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나와. 이제 누가 안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을 거야.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또 가르쳐줄 것도 없고. 자, 알고 있는 걸 쓰고 항상 증거가 있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자. 그게 수학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됐고. 그럼 이제 요게 18이었거든? 그럼 여기 18 마이너스 6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모인 것 같아. 이제서야.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은 원 기둥의 반지름이 R이었고 그 다음 원 기둥의 높이는 8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R 제곱 파이 곱하기 18 마이너스 6R 하면 원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거든. 그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6R의 세제곱 파이 플러스 18 제곱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그 R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X라는 말이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 불편하면 잠깐 동안은 Y는 마이너스 6파이 X의 세제곱 18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보고 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 그 파이가 있는 건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저 문자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구나. X 세제곱 X 제곱이 있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R 여기서는 즉 X 이 사람의 의미는 뭐였더라? 그 반지 누구의 반지름인지도 눈에 보이니? 반지름이 두 개나 있잖아. 원뿔의 밑면에도 반지름이 있고 안에 들어있는 원 기둥에게도 반지름이 있어. 그냥 반지름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본다고 헷갈려서 어떤 반지름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는 짚고 넘어가는 거야.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해. 분위기나 상황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오해가 돼서 그래서 글에서는 이렇게 시시콜콜하고 장황하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뭐가 어떻고 막. 아무튼 자 미분할 자신 있어? 네. 그럼 0이 되는 장소를 구할 수 있겠어? 네. 그래 그럼 그 y좌표도 구할 수 있겠고 네. 그렇게 하면 돼.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뒤로는 거의 할 게 없어요. 근데 물어보자. 그럼 반지름은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반지름 R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겠니? 분위기 보면서 얘기해. 3보다 커져서 그렇지. 이렇게 낮게 깡통을 그지? 이렇게 낮게 할 수 있겠지만 3보다 커질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워. 맞아. 어디보다는 좀 커야 될걸? 0보다 커. 이거를 되게 편하게 이제 앞으로 보면서 편하게 생각해 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 다른 교육이 필요가 없어. 그냥 보인다 이런 기분이야. 뭐 외운 게 아니야. 자꾸 수업을 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지식이 날아와서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다시는 이 얘기를 못하고 막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해서 보면은 내가 뭘 자꾸 외워서 생각하는 거라고 좀 말하는 거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은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쌤도 보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요런 기분이야. 알겠죠? 수학은 지식이나 정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어떤 정서나 어떤 감정으로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게 좀 분위기라는 게 있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요게 직감이라는 거고 감각인 거고 그렇거든. 이게 전달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괜찮았어? 네. 요것도 똑같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얘도 옆에서 보면 이거랑 똑같이 보여. 다만 25-1번 그림은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있지, 그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이제 밑바닥이랑 똑바로 돼 있는 부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나? 삼각형의 삼각형 이렇게 그거 그렇지. 그 보통 대각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단어 선택은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 한글이 좀 이렇게 입에 안 배워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단어가. 이게 좀 단어를 잘 몰라서. 아, 네. 그럼 영어로 얘기해도 괜찮아. 다이아미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다 바꿔줄 테니까 일단 편하게 얘기해. 개념을 이렇게 일단 맘 편히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계속 국어는 좀 신경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이제 리얼 월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포장지 하면은 뚜껑은 막 금색이고 이렇게 옆은 꼭 금색일 필요가 없으면 옆은 종이로 만들고 뚜껑은 되게 막 플라스틱 멋있게 하고 그럼 돈이 다르게 들잖아. 플라스틱 값이랑 종이 값이랑.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인 거야. 선물 포장을 했는데 이제 고객한테 포장해서 나갈 건데 그 옆면이랑 밑면은 이제 10원이 드는데 네. 윗면은 20원이 든대. 뭘 하시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각인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기도 위에는 이렇게 은색이잖아. 네. 이런 거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다르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200원이 있는데 응?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자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이거든. 실제로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피가 있어서 돈을 계산하는 건 그나마 좀 쉽지만 돈에 맞게 부피를 정해야 된다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라 조금 어려운 거다. 네. 이럴 때 미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까 이제 돈에서 이거 넓이로 바꿔야 돼서요. 아, 헷갈린 게 있었어 네. 이것도? 아, 그럼 내가 잘 집었네. 187의 8번에서는 뭐 이런 거야. 제곱 센티미터당 뭐 20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 이제 넓이를 약속했잖아. 모든 가로 세로 길이가 전부 다 1인 직사각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의 공간의 넓이를 1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건 1 사실 제곱 센티미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몇 개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정해지는 거죠. 4개 있으면 넓이가 4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개수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게 이제 그 사실 길이인 거야. 네. 그러니까 2cm는 2개 있다 이런 소리고 2.5cm는 2.5개 있다 이런 소리고 부피도 마찬가지로 1로 다 둘러싸인 넓이랑은 좀 다르지. 공간 모두가 1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1이라고 부르겠고 그 대신 3이라고 이렇게 세제곱이라고 하지. 왜 1cm를 3번 곱하니까 당연히 센티미터랑 기호를 3번 곱했잖아. 네. 그래서 3이 오는 거고. 네. 자, 근데 요만큼당 얼마다? 20원이다 그랬나? 아, 제곱이구나. 미안해. 아,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다. 그럼 2번 여기서 그냥 넓이 구할 줄 알아? 만약에 3.5 제곱 센티미터야. 네. 이거당 20원인데 돈 얼마 더 쓰게? 70. 그러니까 3.5를 곱한 거 맞아? 네. 그럼 됐어. 그럼 x 제곱 센티미터가 되면 20에다 x를 곱하기를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런 룰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이제 우리 오래전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바로 갈게 하고 이제 훅 가는 거거든. 네. 교재 풀이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란다. 그렇게 봐주고요. 혹시 9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 만나게 되면 약간 고민될 수 있으므로 도형 보는 안목을 오늘 좀 다 보여줄게. 9라고 해서 스피어가 이렇게 있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기둥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딱 갔어. 네. 근데 저 선은 지름 같지 않니? 맞아요. 그렇지. 이게 지름인 거야. 맞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반쪽 지름이겠지? 네. 그래서 반 지름이지 뭐.
이해갔음? 네. 그래서 reduce라서 그냥 r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거 있잖아. 나는 이제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여기가 중요하지 않나? 이 길이랑 이 높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제 여기서 너가 좀 결정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딘가를 문자로 먼저 놓으려 한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좀 필요해. 혹시나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싶었으면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안 돼. 다른 걸로 놔야 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라서. 그래서 문제 아직 안 읽어봤는데 부피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의 길이가 1인 걸로. 2인 걸로 참. 전체 길이가. 그리고 그럼 안심하고 밑에를 R이라고 좀 할게. 네. R이 두 개라서 2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4 마이너스 2R의 제곱의 루트로. 이거 괜찮니? 내가 지금 뭘 한 거게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네. 빗변이랑 밑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높이를 구했어. 이거 뭘로 구한 거 같아? 피타고라스야. 이거는 뭐 그냥 항상 직각삼각형은 뭘 구하면 피타고라스야. 왜 이렇게 했느냐? 문자를 두 개 쓰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자기 취향이 작동하는 곳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런 풀이하고 막히면 가져와 그냥. 다 봐줄게. 그래서 반지름 제곱 파이 밑 넓이에다가 높이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알기로 원 기둥의 부피야.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루트가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미분하고 참 이제 좀 불안감이 막 밀려와 실제로. 이때 루트는 좀 재치를 발휘해서 r 제곱 파이가 안으로 들어가면 4제곱에 파이도 4제곱이 되거든. 그리고 4 빼기 4r의 제곱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루트 있어서 미분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생각할까 이거? 이거? 왜냐 하면 저 분홍색이 크면 어차피 루트 씌우는 것도 그냥 제일 큰 거고 분홍색이 작으면 루트 씌워도 제일 작은 거에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난 그냥 이 분홍색만 열심히 고민할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걸 답이라고 하진 말고 이따가 이거 구해서 루트 씌워서 진짜 답이라고 해주고 요런 뭐 재치 있는 이제 판단을 조금만 해주면 돼. 그럼 뭐 아무리 어려워봤자 빼기 4r의 세제곱일 뿐이에요. 4파의 제곱에 r인 거고 해서 또 세제곱이네. 마이너스가 있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맞나? 그럼 또 그냥 배운 대로 쭉 계산해. 그래서 책에서 여기를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가르치는 거야. 일단 이것만 걸리면 난 무조건 답은 낸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런 거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하지. 여긴 기계적이니까 익히기 쉬워서 또 이거 먼저 수업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왜 하는지 모르고 하게 되는 좀 단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니까 얘를 이렇게 열심히 해내면 이 부분이 쉬워지는구나. 자판기처럼 그냥 계산 자동으로 끝난다고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야. 괜찮을까나? 네. 이런 느낌을 이제 자주 이제 모의고사 그 준비 교재를 보면 훨씬 많아 이런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는. 필수예제에서는 이거를 이제 열심히 하는 거고. 두어 문제, 한 서너 문제 얘랑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걸 넣어놓고 모의고사 교재 사면 거기에 이런 게 더 많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잘해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이란다. 혹시 여기 연습해볼 시간이 있었는지? 이거 했어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뭐 요것도 이제 그냥 교점은 연립을 한다. 그래서 배운 대로 이제 여기처럼 계산해주면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류를 좀 이루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 네. 그럼 다시 해볼까? 그냥 그리는 건 괜찮아? 네, 그냥 그리는 건 괜찮아. 괜찮은데
그뭐 아, 그럼 바꿔서 번역하기. 이건 보통 내 기억으로는 7번 수업하기 전에 7번 수업하기 전에 거의 끝나는 것 같아. 그 헷갈림이 이제 한 최대 7번 정도까지 헷갈릴 수 있다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좀 하지 뭐. 오케이? 네.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 프라임이 붙은 함수, 미분을 한 이 분께서는 y좌표에 뭐가 있다?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오늘 기울기 값이 궁금하지 않고 더하기냐 빼기냐만 사실 궁금해. 근데 아무튼 기울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확실히 해야 돼. 수치가 뭐 4도 나오고 5도 나오고 6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쓸 거고 더하기냐 빼기냐. 왜냐하면 기울기가 더하기면 함수는 증가한다, 올라가는 중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함수는 감소한다, 내려가는 중이다. 그냥 increasing, decreasing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0이 될 때가 잡아. 기울기가 이 자리에 0이 돼요. 이 자리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다 쉬고 내려가다 쉬고 이렇게. 네. 휴게소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0에서 쉬는 거예요. 0에서 쉬는 거야. 여긴 기울기가 0이 되는 장소야.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얘는 y좌표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거든. 자꾸 이걸 보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 번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장소들은 전부 다 기울기가 양수인 곳이랍니다. 내가 내려가는 거를 말하면서 기울기가 양수구나 말한 게 이상하진 않아? y좌표 보는 거니까. y좌표만 보는 거니까 곡선의 높낮이를 보는 게 아니야. y좌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였던 곳이죠. 그럼 이제 이 장소에서 원본인 멀쩡한 그래프는 이 장소에선 내려오는 중이었어야 하고 잠시 멈췄다가 이 장소에서는 올라가는 중이었어야 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또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A, B는 y좌표가 0에서 멈췄는데 왜 바꾼 거는 y좌표가 0에서 안 멈추는지. 0에서 멈춘다고? 0에서 멈춘다는 게 y좌표가 y좌표가 0이었어, 그지? 그게 기울기가 0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y좌표가 0이란 말은 기울기가 0이었어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좌표가 여기도 계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왜 그런 거지? 기울기고 얘의 y좌표는 기울기가 아니라 높이야. 점의 높이. 점의 높낮이야.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점의 높낮이, 점의 높이로 바로 바꾸려는 거야. 그게 의미가 달라. 이 사람한테 y좌표는 있잖아. 이 점의 높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y좌표는 기울기의 값이야. 근데 기울기의 값이 원본함수의 높이가 돼야 된다라는 뭔가 좀 희한한 생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의미를 무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y좌표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고 그건 또 같아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작동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생각엔 근거가 없어요. 느낌이고 확실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같으면 이 사람도 원본 함수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도 원본 함수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서 갖다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확한 위치 모른다 그랬어. 이거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대충 윤곽만 그리는 거고 네. 이 점의 높이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서 그걸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높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 다른 정보가 있기 전까지는 높이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대충 그린 거야. 그래서 개형이라는 말은 대강 그렸다. 네. 정확하지 않다. 네. 하지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정확하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더 갈게. 그럼 아마 16-4에서도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었겠는데 자, 이것은 멀쩡한 원본 그래프. 쌤이 원함수라고 부를게. 원래 함수이고 원래 함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서요. 자, 원래 함수가 내려오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있죠? 네. 그게 이렇게 이제 눈에 좀 이렇게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도 눈에 좀 띄니? 요렇게. 네. 그래서 그 장소를 기준으로 뭐든지 그림을 그리는 거보다 속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해줘. 저기다. 그래서 기울기만 표시하는 그래프는 이 장소가 기울기가 0이잖아. 네. 그래서 이 자리로 오는 거지. 얘가 y좌표가 0이라 따라 그린 게 절대 아니야. 얘가 y좌표에 어찌됐든 나한테는 상관이 없고 높이는 나는 기울기만 이렇게 여기도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찍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로의 높낮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다만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상관이 있다. 이 장소에서 내려가니까 음수 쪽에 그림이 가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곳 있지? 네. 거기서는 양수 쪽으로 그림이 가 있어야 돼요. 네. 올라가는 건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인 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지.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아니냐? 내려가잖아. 그렇긴 한데 얘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려가는 거야. 왜? 내려가는 거 맞아. 그렇긴 한데라는 게 무슨 뜻이지? 둘 다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네. 그래서 밑으로 그릴 거야.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 어떤 모양인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이렇게 될 확률이 밑에 있는 밑에 있어야 돼. 그림이 내려가는 건 밑에 밑에. 올라가는 거는 그림이 위.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 지금 0으로 와야 돼. 그래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네.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 밑에 있는 거야. 네. 올라가는 동안에 전부 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0이 되려면 돌아와 줘야 되고 그 개념이야. 얘는 뭐예요? 이거? 네. 계속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지. 이렇게. 네. 그 0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럼 돌아와야 0을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고 있지만 빨리 내려가줘. 다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미분한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축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러면 원본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동안 원본 그림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x축 위에 있는 동안 원본 그림은 올라간다. x축 아래에 있는 동안 원본 그림은 내려간다. 이게 포인트죠. 오케이? 네. 약간 이것만 좀 신경 써주면 돼.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좀 시켜보고 기계적으로 계속 이게 생각이 되면 뭐 그때부터는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럼 누가 제일 비슷해 그림이? 2번이요. 2번 괜찮고 1번은 좀 이쪽이 안 맞지, 그지? 이쪽 끝이 안 맞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끝.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엄청 이제 사실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의미는 아예 생각을 거의 안 해. 그냥 뭐 올라가면 밑에 있고 내려가면 뭐 올라가면 위에 있고 내려가면 밑에 있지. 툭툭툭툭 맞추면 바로 끝나. 이런 의미 같은 것도 얘기도 안 해. 나중에는 그렇게 된 수준까지 점차 좀 옮겨가야 돼. 이게 딱 그거예요. 여기 플러스인 동안에는 그림이 올라가고 플러스인 동안에 올라가고 마이너스면 내려간다. x축은 얘기 안 해. 얘기 못 하는 거야 원래는. 여기 그림이 다 그런 연습용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해 갔나? 그런데 이제 원함수로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fx로 고칠 때는 이제 그 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높이가 중요하냐? 내 말은 높이를 알 수 없다고. 없는데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것만 알 수 있고 0보다 크다. 누가 0보다 크지? 이 사람이 너가 지금 얘기한 이 사람이 누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 f 프라임 x를 fx로 고칠 때 그러니까 뭐 x 좌표라는 단어나 y 좌표라는 단어를 좀 써봐 말할 때. 그러면 너가 막히는 게 좀 y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냐고? 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단 말이 좀 의미가 많게 들려서 아무튼 중요하긴 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게 이게 맞으면 얘의 기울기를 보고 얘가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니까 프라임 x의 좌표가 중요하지. 하지만 fx는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fx는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그림의 윤곽이 중요해. fx는 윤곽을 보는 거야. 그래서 프라임 x의 y 좌표의 부호가 원본 함수의 그림의 윤곽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 같이 보고 지금 가는 중이거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y 좌표끼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의 y 좌표를 보면서 나는 멀쩡한 함수의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그림을 보면서 미분된 것에 y 좌표의 부호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중요하다는 건 얘는 f 프라임 x는 그 기울기의 부호가 중요하고 그렇지. 또 fx에서는 그 그림의 윤곽을 보고 f 프라임 x로 고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개형이라고 해서 맞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계속 지금 이걸 연습시킨 거거든. 여기 플러스면 올라간다, 마이너스면 내려간다. 네. 올라가면 플러스다, 내려가면 마이너스다. 아까 y 좌표끼리 대조를 하더라고 한 번 그랬지, 그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나쁜 연결고리.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는 사실 뭐 음악 소리나 내가 볼 때 그런 것보다도 이게 더 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저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거든. 쌤이 야자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한 게 이거였어. 고등학교 때.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왜 나를 학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길까?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하지? 친구들이 물어봐도 서로 좀 말이 잘 안 통하고. 근데 그럴 때 고민이 제일 큰 거지. 근데 쌤 도서관에 가서 제일 좋았어.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다 있으니까 다 뒤지면서 이 잘못된 연결고리가 이거구나를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은 좋아지더라고. 공부 그러니까 되게 쉽게 좀 이렇게 좀 잘 진행된 면이 없잖아 있었어. 항상 이런 걸 좀 생각해주면 좋겠고 이건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아. 이런 그 잘못된 연결고리는 개별적으로 다 틀려. 사람마다 만나보면 너는 오늘 이렇게 했잖아. 딴 사람들은 다른 거에. 그래서 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 좀 잡을 수가 있거든. 쉽지가 않지만
아무튼 오늘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연결 안 하네. 이렇게 이런 저런 건 없고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x축을 안 그리지? 네. 왜냐면 높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셨다. 175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이제는 최대치에서 혹시 해봤나? 네. 어. 괜찮았어 좀? 이게 제일 쉬웠어요. 쉬웠어. 됐다. 이제 이거 오늘 했어요? 이제 미분에서 그 물리 문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속도랑 가속도인데 여기가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먼저 여기 있는 기호들을 좀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깔아줄 거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 작업이었거든. 오늘 한 번 더 해볼 거야. 약간 소설 같은 면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명확한 거를 원한다면 사실 지금 내가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방식이 맞아. 근데 문제는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뭐 환상조차 없는데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더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만화처럼 이미지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갈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가 어디론가 이제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막 달라져요. 그러면 뭐 앞으로 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다시 또 버스 정류장 들렸다가 학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때 아무데나 두 개를 찍어서 한번 보자 이거야. 시간이 이제 뭐 2시 20분에서 한 2시 반이 됐어. 시간이 변했어. 네. 이걸 델타 t라 그래. 시간이 변했는데 그동안 너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갔어. 네. 이게 이제 거리가 변한 거라고 부르거든. 네. 이걸 델타 s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였거든. 자, 델타 t분의 델타 s를 내가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럼 변화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 변화를 가지고 분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율이라는 게 그거야. 네. 변화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디퍼런스를 가지고서 레이트를 만든 거야. 네. 변화율이란다. 그런데 저거 이거 아닌가? 기울기? 맞아요. 그지? 이거 기울기인데?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지. 이게 기울기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고 그렇지 않아? 네. 시간분의 거리, 시간. 특정 시간 동안 이만큼 갔다. 이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르지 않던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거 기울기인데? 속도이기도 한데. 자,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요. 속도랑 속력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속도는 부호가 있어요. 더하기 3 빼기 1. 근데 속력은 그냥 부호가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속력을 우리가 스피드라고 부르고 빠르기. 뒤로 가도 한 시속 20km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가도 한 시속 50km로 갈 수 있는데 속도는 그게 아니야. 뒤로 가면 마이너스 20. 네. 앞으로 가면 플러스 30 이렇게 막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기울기는 뭐에 더 가깝니? 너가 볼 때. 속력이니 속도니? 기울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니? 아니면 있어요. 없니?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면 속도라고 부르면 되고 개념이 없으면 속력이라고 부르면 돼. 이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야. 이게 벨로시티의 개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았나요? 네. 요거거든. 요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쌤이 속도라고 이름을 좀 붙였어. 오늘은 기울기니까 네. 마이너스도 나오거든. 근데 너 기울기 뭐 하면 구할 수 있었어? 그동안 한 거 방금 전까지 한 게 전부 다 뭐야?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왔었잖아. 물론 그건 이제 순간 기울기 한 점에서의 기울기였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0으로만 가게 해주면 되니까 뭐 개념상 별 문제가 없어. 네. 0으로 가게 하면 순간 기울기지. 그 미분하면 돼. 그러면 순간적인 속도도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돼. 왜? 똑같은 거니까 둘이. 그래서 미분한 기울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근데 그게 속도란 말이냐? 그럼 내가 미분한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냐?
뭐 그렇단 얘기지 뭐. 언제? 거리가 있을 때 여기. 네. 여기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을 땐 그땐 기울기를 뭐라고 불러도 좋다? 속도라고 불러도 좋겠구나를 누가 발견하신 거야. 짜잔. 아무도 몰랐던 시절에 혼자 발견한 거야 이거를 집에서. 좀 할만하지 않니? 아 이러고 내가 좀 했으면 내가 유명해졌을 때 아쉬움이 좀 있지. 우리 늦게 태어나서 이제 안 돼. 기회가 없어. 자, 예전엔 이런 것만 해도 막 되게 유명하고 막 그랬단다. 자, 요거 이제 속도죠. 네. 역시 똑같은 거야. 내가 뭐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막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내가 해주면 당연히 t의 변화와 v의 변화가 관찰이 되겠지 뭐. 네. 앞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말을 그동안 한글로 써왔잖아.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수학에서는. 그냥 왜냐면 이게 되게 빠르거든. 무슨 속기사처럼 쓰는 거야. 긴 얘기를 몇 단어 안 쓰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기호 언어를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빨리 말을 좀 잘 하고 싶어서. 약간 그런 거라고 봐주면 좋겠고. 자, 이제 속도는 아닐걸? 이것도 지워볼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 모른 척하고 이거 기울기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뭘까? 시간분의 속도. 거리요. 가속도.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이고요. 시간분의 속도가 가속도랍니다. 혹시 요 개념 좀 아리송함이 있다가 보충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해줄게. 공식이 너무 또 억지로 외워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 쌤이 늘 강조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고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 요거 좀 미분함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왜 미분함은 속도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려고 만든 수업이거든. 네. 여기 미분함 속도 나온다고 돼 있어. 네. 왜요? 하고 물어봐. 근데 말이 없어. 그게 이거 어디 있지? 없어. 뭐지? 너무 당연해서 아마 빼놓으신 것 같아. 근데 난 그게 좀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을까 이제 요즘 좀 많이 생각하지. 왜 미분하면 되는지 알겠니? 너가 지금 기울기를 구한 거잖아. 네. 그지? 네. 근데 그게 속도이기도 했던 거잖아. 네. 근데 미분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지? 네. 그니까 왜 미분해야 되겠어? 미분하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속도니까 미분해야 속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해주면 좀 좋을 것 같거든. 좀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니? 좀. 그러니? 그러면 좀 단순하게 이제 보면은 거리가 있어요. 자, 하얀 백지 위에 다시 쓰라 그러면 미분이라는 작업을 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와요. 또 미분이라는 작업을 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와요. 내 얘기는 이거야. 지금 핵심이. 왜냐고 물어보면 이제 아까 그 얘기가 줄줄줄 나와야 돼. 그냥 그 얘기였어.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시간에 따라 이제 가속도가 바뀌고 그럼. 네. 그래서 거리를 s라고 하면 거리가 시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속도도 시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나는 속도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이게 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V라고 써도 괜찮아? 네. 똑같은 거야. S 미분한 건 바로 V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찾을까? 속도를 미분해라. 6t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찾아가는 거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야. 응용에서. 문제 자체 계산만 보면 문제 되게 쉬워. 왜 그냐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얘기가 길 수 있지만 계산 보면 엄청 간단해. 그러면 이것만으로 문제를 다 내진 않으셔요. 여기 이제 물리 얘기들이 되게 좀 자주 나오게 돼. 몇 가지 물리적인 상식 복잡한 거 말고.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T의 세제곱, 3T의 제곱, 9T예요. 위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사실 거리나 위치나 같은 거, 거기서 거기다. 높이나 깊이나 뭐 이런 다 거기서 거기다. 이 비슷한 거 전부 다 비슷해. 길이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것들이 막 변해가는 거야. 네. 그럼 뭐 길이가 변하는 속도, 깊이가 변하는 속도, 높이가 변하는 속도, 거리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다 같은 뜻의 말이거든. 네. 그 구하라고 하면 뭘 하면 돼? 미분을 하면 그만인 거야. 네. 내가 이제 속도를 구했구나, 변화율을 구했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 네. 근데 시간에 따라 그게 좀 틀리니까 언제적 변화율인지 언제적 속도인지 구하라고 다 해줘. 4초일 때. 네. 그럼 4를 여기다 넣으면 끝. 4초라니까 시간 자리에 4를 넣으면 된다고. 네. 4초인 순간에 뭐 위치의 변화율, 위치가 변하는 속도 같은 말이야. 위치의 변화율. 여기서는 사실 이제 순간 변화율을 줄여서 말하는 거야. 여기 평균 변화율 아니고 네. 위치가 변하는 속도, 변화율이고 속도거든. 미분한 거, 위치 미분한 거란 뜻이에요. 그게 미분 계수 말하는 거죠. 내 말 좀 어렵지 않았나? 이 세 가지 말이 전부 다 같은 용어다 그냥. 그래서 어떤 말을 쓰건 분위기에 맞게만 말을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은? 네. 여기 보면 이제 31-2번부터 슬슬 물리적 상식을 이제 좀 쌓게 도와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운동 방향을 2번 바꿉니다. 그랬어요. P 198번에 31점이 운동 방향을 2번 바꿔요. 운동 방향이 바뀌면 뭔가 뭐 어떤 눈에 띄는 특징이 있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얘가 이렇게 된다. 특히 거리 속력, 속도가 바뀌게 되는 거야. 속도가 바뀌지.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한번 얘기해볼까? 운동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바뀌고요. 바뀌는 순간의 속도는 0이란 말이야. 요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속도는 얼마다? 0이 된다. 근데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고? 네. 너 자동차 타고 가다가 네. 자동차가 앞으로 뒤로만 가는 거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네. 차가 앞뒤로만 갈 수 있어? 그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잠깐 멈춰야 돼? 아니면 그냥 갈 수 있어? 그냥 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꼭 경험해보길 바래. 그냥 뒤로 가면 차 안에 사람들이 난리 난다. 너 차가 꽉 설 때 느껴봤지? 차 안에서 차가 갑자기 확 서면 어떻게 돼? 그냥 쏠려요. 안 멈추면 뒤로 못 가. 뒤로 못 가. 쏠리는 정도가 아니라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잘못하면. 이게 진짜 그렇게 뒤로 딱 하다가 갑자기 뒤로 확 가면은 한번 생각해봐. 좋지 않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근데 물리적 상식으로는 앞으로 가던 차가 뒤로 가려면 속도가 0이 되는 잠깐이라도 그런 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물리가 어려우면 그런 상식에 대한 공감대가 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나는 너가 작가가 되길 바란다면 굳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해. 그게 더 뭐 물론 이제 어느 방향의 작가가 되냐 중요하겠지만 슈퍼맨이 우주로 나가서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데 그 재미없잖아. 그냥 날아다니면 좋지 뭐. 약간 그런 거. 상식을 파괴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물리는 안 그래요. 다 고려해야 됩니다. 중력이 얼마고 뭐 인공위성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뉴턴이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한 것 중에 이게 있다고. 그때 로켓의 가능성을 처음 공을 던졌어. 그럼 땅에 떨어지지. 네. 더 세게 멀리 던지면
좀 더 멀리 가다 떨어지겠지. 지구가 둥그니까 더 가다가 더 멀리. 더 멀리 가다 떨어지겠죠. 뉴턴의 스케치에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고 내가 신기한 생각을 했네. 떨어지겠. 더 멀리 던지면 더 멀리 가다가 떨어지겠죠. 더 세게 멀리 던지면 그 다음 생각이 진짜 가관이다. 그럼 아주 세게 정말 멀리 던져서 진짜 세게 던지면 그냥 안 떨어지겠네? 이랬어. 되게 황당하지 않냐? 네. 혼자서 집에 앉아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정말 심심했나. 근데 이게 맞다니까? 또 그러면 엄청나잖아. 또 계산을 다 했어요. 되나 이거? 그래가지고 막 계산했어요. 뭐 중력이 얼마고 얼마의 속도로 막 날아가면 계속 돌겠구나. 인공위성 이런 거. 안 떨어지는 거.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로켓 뒤에 달고 엄청 세게 날려야 돼. 진짜 던질 때 어마어마하게 세게 던져야 되거든. 세게 던지면 막 열이 나서 막 이렇게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걸 다 견디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돌리면 공기가 많으니까 너무 마찰이 심해가지고 불난다고. 그러니까 우주로 쏘는 거 이렇게 공기가 없는 데로 가서 엄청나게 세게 때리면 공기 때문에 불나는 일이 없거든. 잘 돌아. 그런 거거든. 지금 너가 이제 그걸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걸 이해하고 싶으면. 근데 상상을 해야 돼. 계속 엉뚱한 상상을 하고 계산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계산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 계산은 그냥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이건 물론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수학이야. 그 수학을 이렇게 좀 써먹자 약간 이런 분위기고, 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 이 얘기하면 혼나. 수학을 너무 경망스럽게 어디 혼난다. 자, 아무튼 그래.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속도가 일단 수직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가려면 멈췄다가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식이다라는 명확한 기호가 딱 써 있어. 199쪽에 VT 딱 써놨지, 그지? 쌤이 자꾸 영어 이니셜 가르쳐주는 이유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다 영어 이니셜로 나와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걸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그 이니셜은 다 그걸 따서 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속도가 이 그래프의 y-좌표는 속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야. 딱 한마디로 벌써. 그럼 어디가 속도가 0이 되는 장소일까? A일까? B일까? C일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읽는 법이야. 그래프 읽는 방법. 그래프도 독해를 해줘야 돼. 그렇게. 그럼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B의 앞뒤에서 B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속도가 마이너스, B의 오른쪽에서는 속도가 플러스. 이거 완전히 바뀐 게 맞구나. 이 사람 뭐 뒤로 가다 앞으로 가고 그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림만 보고 얘네가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세게 움직이다가 얼마나 약하게 움직이는지 그림만 보고 대강 다 알 수 있어요. 말이 없는데 그래프 하나로 딱. 이래서 이게 되게 함축적인 거야. 이 언어를 너가 해석하는 거지. 현대에서는 예전에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 현대는 표와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발전했고,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너가 읽어내잖아? 그럼 그걸 쓸 수 있게 되겠지. 못 읽으면 그 문맹인 거야. 안 읽히는 거야. 읽을 수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뭔지 모르고 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이제 너에게 맡기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 보면 VT의 그래프이다. 가운데다. 그지? 이것만 가지고 시각에 대한 속도를 보여주는 함수. 시각에 대한 속도라는 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도도 달라지거든. 그걸 보여준다고. 이렇게 그거를 포멀하게 저렇게 말하거든.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함수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게 나 제일 어려웠어. 이런 말투가 너무 오랫동안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었거든. 시각 t에 대한 요거 있죠, 요거 네. 많이 줄였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간 t가 바뀌잖아, 그지? 네. 그러면 속도의 함수 이거 이 말 진짜 없어도 되는 말인 것 같아. 시각 t 속도 함수 시각 너가 의역해야 돼. 시각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의 값을 보여주는 함수다. 이렇게 여기를 완전히 의역해야 돼. 안 그러면 그대로는 직역이 좀 잘 안 되는 곳이라고 좀 볼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의자도 그 국어협회에서 많이 없애려고 노력 많이 했어.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뭐뭐적 이런 것도 속도적 함수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쓰거든. 근데 이게 일본 말투 번역체에서 오는 그 옛날 습관이 아직 안 바뀐 거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의요? 의 말고 미안해. 적이었어. 내가 지금 혼동했어. 의자 말고. 근데 속도의 함수도 좀 뭔가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항상 의역을 좀 해주라. 속도의 함수 그게 뭔 소리야? 속도를 보여주는 함수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많이 해줘. 저 의자가 너무 남용돼서 생기는 그 책이 어려워지는 이유야.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지? 네. 알아서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야, 저게. 과학책이 저렇게 되면 읽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혹시 어떤 책이 읽기 힘들 때는 그런 게 아닐까 의심해보고 이렇게 한번 바꿔봐. 시각의 변함에 따라 시각이 달라져. 그러면 속도도 달라지는 걸 함수로 보여줬다. 네. 시각의 변함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함수로 보여주었다. 쌤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생각이 좀 저거 써도 되나 싶은 이유 중 하나. 속도의 함수도 마찬가지. 아예 무시했지, 선생님 얘기할 때는.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더라. 이해가 좀 간다고. 근데 너도 혹시 그러니? 네, 이해가. 그러니? 혹시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줄게. 그래서 뭐뭐에 대한 뭐뭐의 함수란 이게 x축에 있는 거고 저쪽이 y축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다. 시간이 x축의 변함에 따라 속도가 이렇게 y축에서 변해갑니다 라는 말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긴 시각 t, 여기는 속도 v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분홍색 글자는 x축으로 깔고요. 뒤에 있는 파란색 글자는 y축으로 깔고 이렇게 함수 관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잘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t가 1부터 2 사이일 때 가속도는 0이다 그랬거든.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 그래프에서 보면 가속도라는 것은 뭐다? 기울기이다. 속도의 그래프에서 가속도란 어디 표시가 되어 있냐면 기울기로 나타난다. 접선의 기울기로. 왜냐하면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속도를 미분한 건 가속도죠. 근데 미분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함수의 기울기가 곧 가속도인 거란다. 속도 함수를 이렇게 주셨을 때는 거기에 기울기를 보면서 이게 가속도야. 이게 알겠니? 이게 가속도래. 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그리고 돌아와서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바꿨고 A와 B 사이에 있을 때 P의 가속도는 감소한다. 너의 견해는 어떠니? 가속도, 즉 접선의 기울기를 보거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니? A와 B 사이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지 점점. 감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못됐어. 이렇게. A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저건 어때요?
아니요, 같아요. A에서 또 이제 올라가려 하고 C에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기울기가 둘 다 증가하니까 지금 너가 보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다 하는 건 알겠니? 네, 근데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운동 방향이 같다 이렇게 말했지, 그지? 네. 그 상태에서 아, 이거는 속도 그래프니까 어, 그 A가 마이너스이고 응. C가 플러스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이 생각은 가속도에서는 맞지 않는 거라서 가속도를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미리 깨달아 버렸네, 너가. 그 얘기를 한다. 그리고 32-1번에서는 자, 1과 2 사이에서 가속도는 0이다. 속도의 그래프라는 걸 알아두고요. 그죠? 네, t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다. 가속도는 0이다. 네, 맞아요. 됐나? 네, t가 3과 4일 때 속력은 증가한다. 아니요. 증가하지 않으면 감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아, 속도가 증가해요. 0에서 이제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속력은 증가해요. 속력은 증가한다. 네, 그치. 마이너스로서, 그러니까 부호를 생각하자면 뭐 빼기 0.1, 빼기 0.2, 빼기 0.3 하면서 빼기 1로 다가가니까 작아지는 거지만 부호를 생각하면 속력, 즉 부호를 생각하지 알아요. 않으면 그건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그 얘기 괜찮은 것 같아. 괜찮네. 자, 그 다음에 D굿도 한번 운동 방향을 바꾸고 출발 지점에서 가장 가깝다. 맞아요. 이게 처음 운동 방향 바꿨을 때니까 음흠. 맞아요. 이게 처음 운동 방향 음흠. 바꿨을 맞아, 맞아. 근데 거기까지는 확실해.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맞는데, 자,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생각한 거 맞지, 그지? 네, 매우 잘했어요.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은 바뀌는 거고, 플러스 지점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앞으로 가다가 뭐 뒤로 갔거나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 내려갔거나 뭐 그러겠지. 네, 이해가니 여기까지? 네. 그렇긴 한데 여기가 요 파란 지점이 분홍 지점보다는 출발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아닌가? 아, 그거 그 저는 이제 음, 자연 그 음. 이 정수만 가야 된다. 아니야, 너 답이 맞아. 너 답이 맞고 내 질문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야. 어, 파랑색이 분홍색보다 더 원점에서 가깝지 않니? 맞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봐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아까 너 답이 맞아. 근데 너가 무슨 답을 얘기했는지 다시 알려줄게. 너가 이 장소가 원점에서 제일 가까워진 곳이에요. 그랬어. 네, 4초일 때. 근데 너가 장소 말하면서 혹시 이 거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혹시? 네. 그거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지는 잘못 설정된 거야. 아니. 음, 이거는 음, 시간으로 받고 음, 얘 이건 시간으로 받고 이제 음, 얘는 음. 마이너스 1만큼 이제 떨어졌. 마이너스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지? 네, 그게 아니라고. 너가 보는 마이너스 1은 속도야. 거리가 아니라고. y좌표는 뭐다? 속도다. 아까부터 계속 세뇌시키고 있지. y좌표가 곧 속도. 속도야. 그게 거리가
아니야. 근데 속도를 보고 나서 거리를 생각하고 말을 해버리잖아. 그럼 말이 엉뚱한 거야. 운이 좋아서 그냥 맞은 거일 수도 있어. 혹시 내 말이 좀 충격은 아니었니? 아니 아, 이해가 오케이. 안 돼. 마이너스 1은 속도. 속도예요. 네, 이거 괜찮아? 네, 속도? 네, 괜찮아요. 속도가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네, 그걸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금 내 말. 아니, 그건 아니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왜 4에서 그러면 가장 원점이랑 가깝다고 생각했니? 네, 그냥 어렵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였어. 혹시 좀 해? 운동 방향을 바꿨어? 네, 운동 방향을 바꾸고 마이너스 1만큼 간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고. 마이너스 1만큼 갔다. 그래 마이너스 1만큼 갔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너한테는 거리였던 거야? 네, 지금 거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네, 거리가 아니라고. 어디를 너가 갔다는 게 그럼 혹시 속도를 얘기하면서 말한 건 아니지? 네, 그지? 너가 말할 때 있잖아. 속도 생각하면서 말하는지 거리 생각하면서 말하는지 너 자신을 느껴봐.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 두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1만큼 갔지 가기는 갔는데 그 거리가 그래서 그만큼 간 거다 생각한 거야? 내 질문은 이거야 그냥. 뭐가 가긴 갔어. 근데 그게 거리야? 이 그래프 위에서 그래프 위에서 이 점이 이만큼 밑으로 움직인 거 그거 같다? 네, 그 같다가 그러니까 거리냐고 내 네, 말은. 네, 거리가 아니라고. 속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가 느끼는 혼란이 바로 이런 거거든. 자 봐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거리와 속도에 대한 거거든. 근데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 위에서 지도 위에서 점이 움직이잖아. 그 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 위에서의. 그리고 너가 쓰는 거리란 단어는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계속 그러고 있어. 약간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한번. 너가 정답을 말했어. 그러니까 바꾸지 마. 처음부터 너는 정답을 근데 말했어. 이렇게 속도라고 생각하니까 어허. 4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네, 그거는 좀 틀려도 괜찮아. 맞아.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알겠어. 이제 내가 좀 바라던 대로 틀려도 명확하게 틀렸어.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어. 틀려도 좀 애매모호하게 틀리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상태거든. 자, 됐어요. 자, 이제 좀 교통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갑시다. 물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뒤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속도가 마이너스면 이건 뒤로 가는 중이다. 네, 좋았어. 거기까지는 확실히 통일이 됐고, 여기는 속도가 플러스인 장소. 네, 그래서 실제로 물체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있다는 소리인데, 플러스지만 좀 이렇게 잦아들지, 이렇게 잔잔하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던 게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지만 앞으로 가고는 있다 이런 의미고, 여기는 속도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뒤로 점점점 이제 빨리 오게 되는 거고, 여기도 계속 마이너스니까 뒤로 오긴 오는데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괜찮았니? 네, 오케이. 참, 아까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러면 일단 고칠게요. 그러면 이 장소가 원점까지 제일 가까이 온 거겠지. 계속 왔으니까. 여기까지가. 까만 점까지. 조금 복잡한? 네, 한 번 더 갈게, 그러면. 연습 몇 번 보여줄 수 있어? 괜찮아. 이해만 된다면. 이게 그래프를 읽는 능력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거 배우는 중이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야. 아무튼 무조건 좋은 거야.
요거는 속도가 이 함수의 y좌표가 다 플러스인 거지, 그치? 네. 하지만 플러스 값은 점점 작아지지, 네. 그치?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 확 갔다가 조금씩 덜 간다 이런 의미. 그러다가 이쪽은 속도가 마이너스죠. 근데 속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점점 다시 속도 내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데 뒤로는 간다는 거야. 아, 무슨 얘기지 혹시 괜찮았니? 괜찮은데 여기서 이 전부터 속도가 이 플러스여서 이것보다 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맞아. 근데 그걸 왜 얘기하지? 그랬고 얘가 뒤로 이렇게 슬슬 오다가 다시 살짝 줄였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딱 그림이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한 원점이라면 여기가 뒤로 오다가 멈춘 곳이지? 네. 저 장소가 제일 5초. 원점이랑 그나마 좀 가깝고 맞아. 5초인 지점이 제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4초가 정답이라고 얘기했던데 취소할게. 네, 좀 나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네. 하지만 아무튼 이걸 좀 알려주고 싶구나. 좀 속이 시원하냐? 네. 몇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되게 쉬워져. 어느 날 이게 엄청 쉬워질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쌤이 번역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좀 인정하고 싶은 부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고 있고 물체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있다.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말로 하긴 되게 좀 어렵거든.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들어가서 막 이러면 말이 정말 많아지는데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란다. 복잡한 움직임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명하는데 되게 좋은 언어다. 네, 그럼 이거는 걱정 없을 것 같아. 32-2번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었을 때 언제냐? C요. 그 두 번째로 바뀔 때는? 2요. 오, 그렇지. 독해 능력 좋잖아. 봐봐, 사실 영어든 수학이든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갈 때가 제일 답답한 거구나. 그 무슨 학문이든 똑같은 것 같아. 수학이 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자꾸 하냐면 읽어도 이해가 안 가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근데 난 영어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읽어서 이해가 가면 쉬운 거야. 아니면 좀 속이 시원해서 공부를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거를 지금 좀 이렇게 그 문을 좀 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을 통해서. 네, 그러면 됐어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한 얘기야. 지금까지는 이제 평면에 이렇게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체였으면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이 물체도 사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로켓 날아가는 거 많이? 바바바바바바바 하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 뭐 이렇게 되는 물체도 있고 아니면 던질 때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쌤 수업을 들으면 어려워진다고. 아니면 던질 땐 제일 세.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속도가 던질 때 팍 올라가. 그러다가 점점 위로 갈수록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점점 밑으로 내려올 때는 점점 쿵 하고 떨어지잖아.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로켓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거야 이거. 2번이다. 자꾸 이 생각하면 어려워지니까. 이 자리가 바로 앞으로 가던 물체가 뒤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죠. 자, 물어볼게. 아까랑 똑같아. 그럼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니까 속도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걸 옆으로 눕혀놓으면 그냥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구나. 이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래서 그 공을 쏘아 올릴 때 속도가 되게 크고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속도가 제일 크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 공이 땅에 떨어졌는데 속도가 뭐가 있냐 0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사람이 꽤 많아. 그건 이제 우리 그거는 땅에 떨어진 후라고 한글로 말하고
순간이라고 안 부를게. 그러면 네. 땅에 떨어진 후는 속도가 0이니까 계산하지 않고 부딪히기 바로 직전까지 엄청난 스피드를 낼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순간이라고 부를게. 네. 여기 2번 때문에 2번 답을 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볼 땐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고 나쁨이 절대 아니고 그냥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마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맨날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을 확률이 높냐 하면 나도 그랬지만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죠. 집중을 안 한다 너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상하다 내 집중을 안 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랬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인지라는 게 전혀 뭔지 몰랐었고 그때는 이런 이제 보는 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몰랐어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너도 생각해 뭐가 내가 어렵게 느껴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뷰가 조금 다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 뷰를 바꿔야 돼. 예, 그러면 적응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일단 이거예요. 요 관점이다. 할게.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때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지금 교재에서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은 이게 바로 높이를 알려주는 공식이고 t는 여전히 시간이다. 이러면 딱 알겠다. 아까 내가 이거 썼잖아. 어딨지? 한참 위치나 거리나 높이나 깊이나 길이나 다 그게 그거야. 네. 그 내가 위치에서 방금 전에 높이로 바뀌었지만 이쪽 단어가 달라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속도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미분하면 된답니다. 네. 그럼 높이가 변하는 속도가 0이 될 때가 있을 거야. 그 시간에 언제인지 맞추면 그래서 그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사실 계산은 내가 뭐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미분 한 번 하면 끝나거든. 그런 얘기. 그래서 물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그 물리체계에 보면 이 공식 만드는 것도 있어. 이 공식을 지금은 만들어 주시지만 공식을 만드는 법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물로켓을 얼마나 무게로 어느 정도 각도로 쏘아 올리면 얼마나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겠구나. 이걸 미리 다 계산하면 거의 다 맞아. 얼마 차이 안 나. 실제로. 지구 위에서는 다 그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 맞아. 굉장히 현실적인 공식들이거든.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다 책에 있어. 그런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이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를 건드리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어디를 말하는 걸까? 뭘 해주면 될 것 같아? 떨어지는 순간 높이는 어떻게 될까? 또, 세 개 생각해야 돼. 높이에 무슨 특징이 있나? 떨어질 때? 속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속도에 바로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나? 가속도의 특징이 있나? 그냥 요거 세 가지만 고민하는 거야. 대단히 기계적으로 또 고민이 금방 끝나게 할 수 있거든. 땅에 떨어지면 속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걸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땅에 떨어지면 이거는 확실히 얼마다 싶은 거 없어. 속도를 모르는데 가속도를 알 리가 없고 뭐만 남았지? 땅에 떨어지면 높이가 얼마가 돼? 그래. 드디어 알아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이거 용의자가 이거밖에 없잖아.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괜찮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다?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판단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지? 그래서 쌤이 요거를 좀 제시를 하고
어떻게 쓰는지 지금 잠깐 보여줬어. 이런 느낌으로써 의심 가는 곳을 찾아서 요걸까 저걸까 이렇게 뒤져보는 거야. 그러다 확신이 딱 들면은 그때 가는 거지. 뭐 나중에 이제 수업을 자주 하게 되면 그냥 외우라고 하겠지. 내가 이제는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라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기억만 나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뭔가 억지로 외운 것 같지 않은 느낌 있잖아. 외우더라도 그런 기분 좀 필요하다.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미분을 할 필요가 없구나. 참 요거 2차식일 뿐이란다. 2차식 푸는 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지 문제는. t가 바로 나와요.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는 0초일 때가 무조건 나와. 왜? 쏘아 올릴 때 그때 높이가 순간 0이거든. 그건 당연한 거고 떨어질 땐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개, 세 개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냥 고르는 거야. 근데 찍는 게 아니고 이유가 얘를 해니까 얘는 여기 갔다. 얘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교재에서 답을 고르실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셔서 그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단다. 자, 그럼 이제 시각에 대한 길이, 시각에 대한 넓이, 시각에 대한 부피라는 말을 이제 다시 이제 만났어요. 아까 우리가 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 시각에 대한 부피의 함수 뭐 이런 얘기를 만나면 뭐뭐에 대한이 x축 자리로 가고 그 뭐뭐의에 이쪽에 오는 사람이 y축 자리로 와서 얘는 함수 관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피랑 시간을 vt라고 하면 v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함수가 생기는 거다. 라는 거를 이 긴 얘기를 다 요렇게 요 폼 안에 요 문법 안에 담아서 깔끔하게 하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시각에 대한 길이는 뭘까 그러면? 시각에 대한 길이는? 길이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걸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L이 t에 대한 식으로 여기 식이 t가 잔뜩 있는 식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뜻이고요. 시각에 대한 넓이, 시각에 대한 부피. 그럼 또 무슨 뜻일까? 넓이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고 넓이가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괜찮은? 길이가 시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부피도 어때? 시간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것의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 이제 변화율은 뭘 하라는 의미다. 페이지 몇 장 올라감이 있었어. 방금 전에. 변화율이란 이걸 하라는 의미야. 한 번 더 복습할게. 미분해 이런 뜻이야. 미분해. 변화율이란 뭘 해라? 미분해서 값을 얻자. 이런 뜻으로 편하게 의역을 좀 해줘. 그래서 시각에 대한 길이, 즉 이 식을 뭐 하자? 미분하자. 시각에 대한 넓이, 이 식을 뭐 하자? 미분하자. 이거 부피에 대한 식을 뭐 하자? 미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미분할 수 있어? 그럼 됐네. 이거 되게 짧게 줄여서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 식을 만들어서 미분을 해 주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전문 용어들을 많이 이제 쓰시니까 책에서 물론 이 정도 전문 용어는 뭐 사실 대학교 가면 이제 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되게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거거든. 지금 나이대에 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전문 용어를 많이 쓸까? 이렇게 좀 그냥 듣기만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누가 좀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 것들.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마운 일이 좀 생기긴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정말 되게 애매하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하긴 할 거야. 근데 그 불편함도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줄래? 나중에 오히려 이게 편리해서 사실 진짜 쓰는 거거든. 뭐 억지로 편리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말하고 긴 의미가 다 자유롭게 전달이 되고 좀 있어서 뭐 장난삼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고 수학이 뭐니 그러면 뭐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 되게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미분하라고 해주시지 뭐 변화율이 또 뭐뭐에 대한 뭐뭐세 새로운 문법들을 막 도입하고 나중에는 좀 저거 덕분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긴 있을 거야. 네, 201쪽에 34번 시각에 대한 변화율 얘기하기 전에 시각이 도대체 뭐지? 약간 시간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같은 말인가? 사실 별로 구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어.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틀리게 하는 문제는 안 나와. 문제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만 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의 간자는 이렇게 흘러간 그 간격을 말하는 거고 시각의 각은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각이랑 시간은 좀 원래는 달라. 그러니까 지금 몇 시니 그럼 2시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건 시각을 얘기해 준 거야. 지금 딱 2시요 이런 거고 너 2시부터 3시까지 좀 쉬어라 그럼 간 동안 쉬는 거 1시간 동안 쉬는 거야. 1시 각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정도. 많이는 안 중요한 것 같고 시각이란 얘기를 듣거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해 주라. 다른 문제보다도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근데 또 닮음이 쓰이거든. 여러모로 우리한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학생이 이제 가로등 밑에서 걸어가다가 걸어갑니다. 학생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 이제 가로등 불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학생이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는 처음에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학생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쫓아오겠죠. 학생의 위치는 여기고 그럼 가로등 불빛이 사람을 비추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난다. 자기 키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로등이랑 좀 가깝게 서 있잖아. 걸어가는 도중에 그럼 그림자가 아까보다 방금 전보다 짧아졌겠어? 짧아졌겠어. 됐지? 약간 요런 기분. 점점점 그림자가 지금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거고 일단 그림자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변하는 속도라는 게 또 있게 마련일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께서 이 문제를 이제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여기쯤 왔을 때, 이 위치에 오게 됐을 때, 그럼 그때는 이제 이게 그림자잖아. 그 순간 그림자가 방금 전보다 얼마나 빨리 변했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의 길이의 속도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린다고 해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문제거든. 요거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속도 또는 줄여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 요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 같은 말이고 이 두 가지는 다른 문제로 지금 책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아무튼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그림자의 끝이 그동안 만들어 온 거리만 좀 생각해 줄래? 이 팁이야. 기억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이 만들어 온 거리 그게 필요한 거라는 개념으로 만든 말인 것 같아. 뭐 자세히 얘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림자의 끝이 그동안 만들어 온 거리지 그게 이렇게 바뀌는 속도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일 거야. 항상 속도 무언가의 속도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뭐
거리를 미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조금 나. 그럼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림자 이게 그림자였거든. 처음에 없었지. 여기서 이렇게 쭉 훑고 왔거든. 이게 바로 지금 그림자의 끝이 만들어낸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다시 한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바로 그림자 지금은 여기 있지, 그치? 그림자 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 온 거리 있죠? 이것에 그 미분한 값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속도는 어쨌든 거리를 미분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 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온 거리는요. 여기 보면 매 초 1.5m 옵니다. 그래서 1.5t 1초는 1.5, 2초는 3, 3초는 4.5. 그 가로등은 5.1, 사람의 키는 1.7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쪽 이거 길이는 우리가 알아서 구해야 돼. 그래서 5점 여기 이제 x라고 하고 5.1 대 1.5t 더하기 x든 1.7 대 x다. 이러면 x가 t에 대한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이 장면. 알겠나요? 그래서 y가 2.25로 돼 있네요. 2.25 1.5t를 빼면은 0.75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직접 닮음으로 계산을 하고 그럼 그림자의 끝이 그동안 만들어 온 거리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 아니겠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찾았다. 두 개 더한 2.25 t다. 그럼 속도는 그거를 미분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 이걸로 끝. 됐니? 이걸로 끝. 자,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는 속도란 어디를 말하냐 하면 달라요. 약간 이만큼이잖아. 지금 요 그림자의 길이만 보라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그거를 미분을 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방금 그림자의 길이 다 찾았거든. 이렇게 그거 미분하라는 그런 얘기야.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는 속도랑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고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이 만들어 온 거리를 미분해 주는 걸로. 그래서 요즘 교재들은 이 문제를 또 안 쓰는 교재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모호하다. 이거 문제를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있어. 근데 뭐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내가 볼 땐 충분히 좀 아니면 아니라고 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옳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서 이제 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건 넓이를 구해서 미분을 해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부피를 구해서 미분을 해라. 또 넓이가 900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구해서 미분을 하고 그 시간은 넓이가 900이 될 때니까 시간 구해서 여기다 알아서 넣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순간 넓이는 순간의 넓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지. 어떤 지금부터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원래 수학에선 이 얘기를 잘 안 해. 그냥 계산으로만 보여주고. 근데 봐봐. 으쌰.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하면 일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이거였잖아. 근데 솔직히 기울기는 점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이게 어떻게 기울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 한 점에서의 한 점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내냐? 미분해서. 너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이제 이론 토대가 리밋이었지, 그지?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두 점의 기울기가 한 점으로 변하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점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게 맞다.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은 점이 하나인데 어떻게 기울기가 나오냐 그러면 좀 자꾸 그렇게 웃겨. 진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분이 극한이란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점이 하나인데 점이 2개 있어야 기울기가 나오는 거다. 근데 하나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극한의 개념이 그분께는 없는 거야. 그럼 2개가 하나가 된다는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분한테 두 점에서의 기울기 위에 기울기란 존재하지? 그러니까 개념에 있고 없음의 차이거든. 이건 말싸움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번 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제 저분께서 이해를 좀 하기 어려워하시는구나. 이제 이쪽 리그로는 못 넘어와. 아무튼 그분은 이게 생기기 전까지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넣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직관적으로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직관적으로는 힘들어. 얼핏 생각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얼핏이야, 전부 다. 근데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뭐를 만들고 뭐가 있으면 뭐가 되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사기는 아닌 거지, 이게 좀. 그치?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해. 봐봐. 어떻게 순간의 넓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순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다시 봐주면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 순간의 넓이에서 끊어 읽으면 안 되고 그 순간 넓이의 변화율 이런 거 물론 순간 넓이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 볼게. 자, 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자, 잘 봐봐. 원이 변하다가 반지름이 5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 순간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뭐 하고 있지? 계속 움직이는 도중에 잠깐 이렇게 됐다가 다시 계속 커지지, 그지? 그 순간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넓이가 있긴 있어, 그지?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너가 이제 보는 게 순간의 넓이면 그건 잠깐 멈추고 구하면 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 뭡니까? 그러면 넓이가 이만했다가 넓이가 이만해졌잖아. 그럼 넓이가 얼마나 커졌지? 그 커진 넓이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간 동안 그렇게 커졌는지 그것도 알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넓이가 변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율이란다. 변화율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널찍한 두 상태, 즉 사실은 두 점의 기울기를 보고 있는 거와 같아요. 이건 순간 변화율은 아니고 혹시 순간 변화율을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자고 하면 얘네 둘의 요 두 원의 차이가 정말 작아야 진짜 막 찰나?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 정도 차이.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 리밋이란 걸 써가지고 이게 리밋을 쓰게 되면 시간이 영입돼야죠, 참. 한 점으로 변화 것이다라는 걸 마음속으로만 이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얘기했는데 순간의 넓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한 순간은 그 넓이의 포커스가 아니라 순간 넓이의 변화율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이것도 되게 읽기 힘들게 만드는 오해를 많이 부르는 말투 중에 하나예요. 의자를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이게 어디가 주인공이야?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 다른 나라 말 읽다가도 오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디에 오브지? 막 약간 헷갈리는 때가 종종 있어. 너무 길면 문장이. 그런 말을 되도록 좀 덜 쓰는 게 좋고. 그래서 넓이, 그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차라리 넓이의 순간 변화율 이래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는 아무튼 지은이께서 일단 자기 선택하신 문제니까 쌤이 그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난 이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해가 좀 갔니? 네. 그래서 요것만 잘 하면은 된답니다. 오히려 근데 이쪽이 잘 된 것 같아. 더 되게 심하게 많이 헷갈리는 건 지금은 좀 못 느꼈거든, 대화하면서. 우리 앞부분에서 되게 심했고 쌤 느낌은.
근데 만약에 적분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 기분이면 뒤로 갈수록 개념이 점점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적분이라는 거는 한 5분만 딱 얘기할게. 되게 간단한 거야. 적분은 말이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란다. 요 기호가 적분하자 이런 뜻이에요. 네. 적분합시다. 자세한 건 오늘 얘기 안 할게. 여기 2가 있어. 이러면 2를 적분하자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는데, 누구를 미분해서 2가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미분하면 2가 나오게. 이게 적분 값이야. 어때? 좀 어려웠니?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근데 미분이 되면 적분은 좀 쉬울 수 있거든. 다시 한번 x제곱 누구를 미분했길래 이 사람이 나왔게. 2분의 1 3분의 1 x 세제곱. 어디 보자. 뭐 미분하면 정말 될 것 같네, 그지? 그리고 상수가 있었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상수를 하나 더 붙여. 이게 적분 상수랍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고요.